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김영세 교수님의 게임 이론, 그중에서도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한번 파고들어 볼 텐데요. 바로 기업이 투자자에게 보내면 아주 특별한 신호, 지분 제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어떤 제안은 이건 진짜다 하는 믿음을 주고 어떤 건 뭔가 좀 이상한데? 하는 심을 살까요?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와, 이 아이디어는 진짜 대박인데 하고 스스로는 확신에 차 있는데 막상 은행이나 투자자들 앞에 가면 다들 고개를 갸웃거리는 거예요. 아니, 왜들 저러지? 내 아이디어를 몰라보는 건가? 아니면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걸까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추적해 볼 5가지 단서입니다. 먼저 은행은 대체 왜 그렇게 망설이는지 그 속마음부터 들여다볼 거고요. 그리고 기업이 던지는 지분 제한이라는 신호를 분석해서 이게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완벽하게 갈라놓는지 그 짜릿한 순간까지 함께 가보시죠. 자, 준비되셨나요? 자, 첫 번째 단서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 그 근원은 바로 정보의 불균형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중고 물건을 팔 때 그 물건의 작은 흠집이나 단점은 사실 파는 사람인 나만 알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기업은 자기 회사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는데 은행은 깜깜한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됩니다. 이걸 좀 유식한 말로 역선택이라고 부르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은행이 눈 가리고 좋은 기업, 나쁜 기업을 골라야 하는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중고차 시장 생각하시면 돼요. 판매자는 차의 온갖 문제점을 다 알지만 구매자는 모르고 겉만 번지르르한 레몬, 즉 똥차를 살 확률이 높은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거 완전 포커 게임 아닌가요? 기업은 자기 손에 든 패가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시인 걸 훤히 보면서 베팅을 하는데 은행은 상대 패가 뭔지 전혀 모른 채 돈을 걸어야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은행이라면 이런 불리한 게임에 선뜻 참여하고 싶으시겠어요? 당연히 망설여지죠. 바로 이 정보의 격차가 시장 전체를 망가뜨리는 시작점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어떻게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저만 믿으십시오. 이런 말로는 어림도 없죠. 바로 이때 던지는 승부수가 지분 제한이라는 신호입니다. 말보다 강력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이 게임의 룰? 아주 간단합니다. 딱 3단계로 진행돼요. 첫째, 자연히 기업의 타입을 정해줍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량 기업 아니면 부실 기업, 뭐랄까 운명 같은 거죠. 둘째, 기업은 자신의 타입을 아니까 은행에 가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 회사 지분 S만큼 드릴 테니 투자 좀 해주세요. 마지막 셋째, 은행은 다른 건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이 지분 S라는 제안 하나만 보고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합니다. 과연 은행은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은행은요, 절대 감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아주 차가운 계산기를 두드리죠.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자, 왼쪽을 보세요. S 곱하기 5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은행이 투자해서 받을 내 몫의 파이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은 뭐냐? 이 돈을 그냥 안전한 은행 예금에 넣어뒀을 때 벌 수 있는 수익. 바로 기회 비용이죠. 은행의 결정은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왼쪽, 즉 모험해서 얻을 파이가 오른쪽의 안전한 수익보다 클 때만, 그때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지극히 합리적이죠? 자, 여기서 분명히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박사님, 그러면 그냥 부실 기업이 우량 기업인 척 똑같은 제안을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와, 정말 예리하고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가능성을 탐구하는 게 공용균형이라는 개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장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목소리로 나는 우량 기업이다 라고 외치고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구별이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량 기업과 부실 기업이 똑같은 지분을 제한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숨겨버리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 신호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소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따라하기 전략에는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시장에 있는 부실 기업의 비율, 이걸 우리가 그리스 문자로 베타라고 한번 해보죠. 이 베타 값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너무 높아지면 은행은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시장은 평균적으로 사기꾼이 너무 많네. 손해볼 확률이 너무 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에라 모르겠다. 옥석을 가릴 수가 없으니 그냥 아무한테도 돈 안 빌려줄란다 하고 아예 시장의 문을 쾅 닫아버리는 거죠. 결국 정직했던 우량 기업까지 피해를 보는 그런 시장 실패가 발생하고 맙니다. 바로 이 수식이 그 명백한 증거입니다. 복잡해 보이죠? 근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건 그냥 은행이 에라 모르겠다 하고 모든 제안을 다 받아줬을 때의 평균 기대 수익을 계산하는 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저 베타, 즉 부실 기업의 비율이 너무 높아지면 이 평균 기대 수익이 안전한 투자 수익보다 낮아지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그때 은행은 투자를 포기하는 거죠. 거짓말쟁이가 너무 많은 시장에서는 차라리 침묵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걸 수학이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완벽하게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 바로 분리균형에 있습니다. 해답은 바로 분리균형이라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에 있습니다. 이 4가지 단계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첫째, 우량 기업은 아무나 못하는 아주 차별화된 제안을 합니다. 바로 낮은 지분을 제안하는 거죠. 둘째, 이 제안은 부실 기업이 따라하기엔 손해가 너무 막심해서 모방이 불가능합니다. 셋째, 은행은 이 모방 불가능한 제안을 보고 확신을 하죠. 아, 이건 진짜다. 신뢰가 형성되고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우량 기업은 투자를 받고 부실 기업은 알아서 포기하게 되는 완벽한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왼쪽의 우량 기업을 한번 보세요. 이 기업은 미래에 벌어들일 파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작은 조각을 떼어주는 건 별로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오른쪽의 부실 기업은 어떻죠? 미래의 파이가 작거나 아예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똑같이 작은 조각을 떼어주면 자기한테 남는 게 거의 없으니까 감히 우량 기업의 제안을 따라할 엄두조차 못 내는 겁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오늘 이야기의 아하 하는 순간입니다. 보세요. 우량 기업 H는요, 마치 자신만의 견고한 성을 쌓는 것과 같아요. 부실 기업 L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절대 겹치지 않는 자신만의 신호구간 SH에서 제안을 하는 거죠. 은행은 이 신호를 보고 확신합니다. 아, 저 성에서 온 제안이라면 100% 믿을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진짜와 가짜를 완벽하게 갈라놓는 신호의 힘입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해 보이는 게임 이론이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대체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온통 신호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까요? 믿을 수 있는 신호가 되려면 진짜에게는 그 비용이 싸고 가짜에게는 비싸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년간의 힘든 공부를 거쳐 얻은 학위, 아주 비싼 명품, 수십억을 쏟아붓는 광고, 이 모든 게 단순히 과시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 정도의 비용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진짜다라고 세상에 외치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셈입니다. 아주 좋은 현실의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주거래은행 시스템인데요. 어떤 은행이 한 기업과 수십 년간 거래하면서 거의 가족처럼 그 회사의 속사정을 훤히 알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더 이상 기업이 저 우량 기업입니다 하고 애써 신호를 보낼 필요가 없어지죠. 이 오랜 신뢰 관계 자체가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골치 아픈 역선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명품, 학력, 자격증처럼 정말 수많은 신호들이 존재하죠.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신호를 보고 사람이나 혹은 어떤 가치를 판단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신호가 과연 오늘 우리가 배운 분리균형의 조건을 만족하는 정말로 믿을 만한 신호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